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나고야 외곽의 미나미치타 반도에 와서 프리우스 5세대 프리우스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우스의 매력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정말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내는 빠르면 8월, 보통 8, 9월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딱 그 엔트리 트림에서 최고 트림 중간에 있는 G그레이드, 아마 한국에도 이게 기본으로 제일 엔트리로 이 모델 정도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프리우스 G그레이드를 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세대 프리우스는 기존 모델 대비 4세대 모델 조금 약간 우주인, 우주 괴물같이 생긴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디자인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차가 생각보다 꽤 커졌습니다. 전고는 좀 낮아졌는데, 기존 대비 이제 길이가 25mm, 그러니까 전체 4600mm 되고, 휠베이스가 무려 5cm나 커져서 2750, 거의 준중형급 이상, 중형급 정도 휠베이스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전폭이 20mm 늘었는데도 1780입니다. 저는 전폭이 좁아서 되게 좋은데, 그 다음에 전고는 상대적으로 4cm 낮아져서 1430. 그 인보우 스타일의 뒤에는 완전히 쿠페형으로 바뀌었고요. 쿠페 주행 성능인데요. 기존 프리우스보다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파워트레인이 2.0. 그래서 모터랑 합산 출력이 196마력. 그러니까 네. 기존의 1.8 엔진에서 2.0 엔진으로 올라가면서 네. 엔진 파워만 해도 한 150마력 정도 되는. 네, 그렇죠. 그리고 모터만 해도 100마력인데 이제 두 개를 다 합친다고 산술적으로 더하기는 아니니까 합산 출력이, 시스템 총 출력이 196마력. 일단 저도 이제 운전을 해봤더니 이거 기존 프리우스하고 나가는 게 달라.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스포티해졌지 또 엄청난 스포츠카의 그런 폭발적인 가속 성능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 모델 4세대 대비 주행 성능이 상당히 향상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 기자 이제 운전도 해보고 우리 고속도로도 달려봤는데 어떤? 일단은 지금 4세대 프리우스 대비 확실히 잘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출력이 그래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꽤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까지 출력이 좋아지면 연비에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딱히 없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4세대보다 전기차로 달리는 그 전기 모드 기능이 주행 중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도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급가속, 급제동이 적다 보니까 더 EV 모드가 부각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기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보통 하이브리드 차들이 되게 빨리 달아가지고 결국엔 시동이 켜지거든요. 근데 전기 모드로 꽤 많이 달렸는데도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잘 되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전기 모드로 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동화 시대를 앞두고 이 5세대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 기술의 끝판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최소한 7년 정도 간다고 보면 2030년인데 30년 됐을 때는 메인이 전기차일 거고, 도요타도. 하이브리드가 보조적이라면 거의 기술의 끝판왕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에서. 아까 이제 일본 이제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한 50km, 60km 정도 주행했을 땐 그 전기 모드 사용량이 80%나 되는. 네. 어느새 엔진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면서 하여튼 전기 모드로 80%를 달렸다라는 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급발진을 하고 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전기 모드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거의 끝판왕 기술이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동력 성능 꽤 좋아져서 연비에만 치중했던 그 답답했던 프리우스의 느낌. 우리 이제 운전하면서 느꼈지만, 신호등을 읽어서, 네. 너 여기서 지금 멈춰. 지금 너 주황색 등이 들어와서 신호 바뀔 건데 달리지 말고 멈춰라고 경고도 해주고, 또 출발 시점도 알려주는, 그러니까 신호등을 보여주는, 네. 그런 기능이 달려있는.
근데 이 기능은 현대기아차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기능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기아는 앞차가 출발하면 알려주는 기능은 있지만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인식하고서 이제 출발하라고 해주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거는 되게 단순한 기술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단순히 출발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딜레마존이라고 그러죠. 이제 파란색 불이 켜져서 이제 내가 여기를 넘어가야 되나 교차로를 지나가야 되나 망설일 때 그럴 때 차가 그냥 확실하게 딱 서라고 표기를 해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에도 이 기능을 달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망설임도 해결해주고 또 음성으로 경고까지도 해주는 네. 어쨌든 그런 신호등 인식 기능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자인 얘기를 할 때도 인테리어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생각보다 주행할 때 약간 모터사이클 비슷한 형태로 달린 후드까지 기능을 대신하는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 네. 핸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앞쪽에 붙어 있는 상당히 신성도 좋고 간단한 정보를, 그러니까 요즘 뭐 크게 디지털 디스플레이 12.3인치 뭐 15인치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에 비해서 그냥 심플하게 내가 운전할 때 정보를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아요. 후드도 안 써도 되고. 지금 어떤? 저도 사실 눈에 잘 들어와서 되게 편하기는 한데 약간 이제 화려한 걸 좋아하는 한국 소비자 특성이랑 보면은 조금 밋밋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사실은 이게 이제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12.3인치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좌우로 줄고, 넓어지죠. 네, 좌우로 넓어지는데 한국엔 아마 그게 올 확률이 큰 것 같아. 네, 근데 이 7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옵션이 올라가더라도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소비자들은 좀 밋밋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야에서 이 계기판을 보려고 시각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드까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머리 참 잘 썼다. 그리고 프리우스 대중 브랜드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지금 G그레이드 딱 중간 트림인데 쉽게 말해서 엉뜨만 있고 엉차 없고 열선 핸들 없고 이제 가죽 시트 이런 그다음에 전동 시트 없는 정도인데 아마 한국에도 이 모델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일본 가격으로 320만 엔. 그 다음에 2포 4륜구동 전동 모터로 후륜을 돌리는 2포 시스템을 달면은 22만 엔이 추가돼서 342만 엔이 되는데 한국에 2포까지 달고 한 3,600만 원 정도 전후라면은 뭐 지금 엔화를 감안하면 한 1,000원 정도로 감안했을 때 3,500 정도라면 뭐 전동 시트 굳이 안 하고 물론 이제 엉차가 없다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최고급 트림으로 넘어가서 한 4천만 원대 초중반 뭐 그 정도 트림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가성비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애를 쓰지 않으면 연비가 웬만해선 25km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아까 시내에서 달리니까 거의 30km를 육박하는 뭐 그런 가성비까지 감안한다면은 3,500만 원 정도의 기본 트림이 들어온다면은 꽤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 괜찮은 디자인에다. 이제 디자인 저희가 워낙에 프리우스가 놀랍게 변신해서 별도로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찍었는데 뭐 시승까지 감안하는 결과 디자인과 주행 성능 감안하면 가격만 잘 맞으면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와서 약간 고속 코너링도 해보고 암행차만 안 만나길 기도를 하면서
일단은 가속 페달을 좀 깊게 가져가면 찌름이 좀 크게 유입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진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뭐 일상적인 가속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급가속을 위해서 이제 스로틀을 끝까지 밟았을 때는 확실히 진동이 많이 이제 현대기아의 뭐 아반떼 하이브리드나 코나 하이브리드 이런 차보다는 확실히 진동이나 소음 면에서 좀 불리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아반떼나 코나 하이브리드는 또 이만큼 전기로 적극적으로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속할 일은 보통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타시는 분에 별로 없겠지만, 고속에서도 그렇게 상당히, 고동이 불안하지도 않고요. 잘 붙어 있네. 할 때 확실히 또 좀 줄이겠다. 신경질적인 소리가 그래도 들어오긴 합니다. 하이톤 CVT 음에서 꽤 중저음 베이스톤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 가속 성능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하체 부분이 플랫폼이 어차피 이게 휠 베이스가 5cm나 늘어나면서 플랫폼도 기존 플랫폼에서 이제 변형을 시켰는데 꽤 단단하면서도 요철은 잘 잡아주는. 네. 절대 나긋나긋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차가 탕탕탕 튀는 또 그런 맛도 없는 서스펜션의 숙성도도 상당히 괜찮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가 맥퍼슨이었고 뒤에가 멀티링크 형태가 있던 WC1. 네, WC1이죠. 링크는 어차피 두 개 위아래 다른 건데 수감이 좀 탄탄해진 데는 이제 휠 인치수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19인치. 같아요. 네. 좀 프리우스가 15인치의 휠을 끼고 있었는데 휠 사이즈도 대폭 커졌고. 그치, 요 급에서 19인치라면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네, 그렇죠. 사실 코나에도 19인치가 달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차들이 19인치를 달고도 그 기본이 얘가 이제 일본에서 자체도 19인치가 기본 휠로 나온. 네. 1.8은 오히려 뭐 구독형으로 이제 사실상 법인차 뭐 이런 수요 정도 아니면 1.8 기존 썼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주력이 아닌 이제는 이제 약간 바깥으로 돌리는 부분인 거고 2.0의 퍼포먼스까지 단 그리고 연비까지 잡은 파워트레인이 이제 이 프리우스 5세대의 메인이 된 셈인데 19인치 휠까지 달고. 네, 그렇죠. 근데 휠 때문에 차가 통통 튄다든지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 네, 저도 그거는 그렇게 느끼는 이렇게 우리 사이드 프로포션 찍었을 때도 딱 차와 맞는 그런 느낌이었던. 뭐 단점, 주행 성능에서의 단점은 별로 크게 찾을 수는 없지만 단점들은 뭐가 있을까? 좀 지적지키냐. 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저는 주행감에 있어서는 딱히 못 느끼겠고요. 아무래도 저는 좀 서스펜션이 탄탄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 도요타 차들의 그 물렁물렁한 승차감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좀 가속을 강하게 했을 때 생기는 그 소음과 진동 말고는 진동이 꽤 있었어. 네, 스티어링 휠로도 꽤 올라오더라고요. 그 부분 말고는 저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급에서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연비를 중시하는 급에서 생각한다면 주행 성능만큼은 굉장히 좋아지고 뭐 하체라든지 그러니까 차체 강성이나 서스펜션 조율이 거의 그 부분도 완벽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MVH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대중 브랜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이렇게 완벽하게 렉서스만큼 조용하고 이런 차는 아니지만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잡아낸. 특히 트렁크에서 올라온 소음들은 많이 잘 잡아낸 것 같아. 이게 어차피 3박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 현대견은 이제 1열에 방음을 이제 확실하게 해놓고 방음을 해놓고 이제 2열, 3열에서 방음을 빼서 이제 소리가 올라오는 느낌이 좀 많은데 얘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방음을 그러니까 1열부터 트렁크까지 전부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 수준을 그냥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끄러울 거면 전반적으로 시끄럽고 전반적으로 조용하면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도로가 그렇게 조용한 도로는 아닌데 이 정도면은 나름 조용한 것 같은데요. 정숙성 괜찮은. 네. 그러니까 뭐 대중 브랜드를 감안했을 때 뭐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 잡소리는 전혀 없네. 네. 풍조럼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얘기했지만 A필라의 시야에 대한 그 시각, 그 다음에 시야가 어느 정도 좋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좀 가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부분 정도. 나머지 뭐 편의 장비도 네, 에이다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그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이제 차가 제 앞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딱 인식을 하고 저 트랙 컴퓨터에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걸 인식을 했다라고 띄워주는 걸 보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한국같이 끼어들기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 에이다스가 저 앞차가 끼어들었는지 안 끼어들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기아 차들은 그걸 잘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이제 앞차를 이렇게 추종해서 따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HDA2가 들어가지 않고서야 그게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되게 그냥 끼어드는 것까지도 잘. 네.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제일 놀라운 부분은 그거야. 하여튼 전고를 낮추고 차를 키우면서 성인 4명이 키 큰 성인이라도 180 정도 되더라도 그 뒷좌석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러한 날렵한 디자인을 뽑아냈다. 하나의 거의 활처럼 딱 하나의 곡선같이 보이는 그런 쿠페형 뽑아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패키징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프리우스가 이렇게 날렵하고 예쁠 수도 있구나. 한다고 예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이룬, 우리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프리우스.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이제 G그레이드, 딱 일본에서 프리우스의 중간 트림인데요. 가격은 320만원. 이 차에는 이제 4륜구동 E4 시스템, 후륜을 모터로 굴리는 E4 시스템이 달려있지는 않지만 E4 시스템을 추가하면 22만원 더해서 342만원. 한국에 이 정도가 기본 트림으로 온다면 한 3,600, E4가 없다면 한 3,500, 400 정도, 그 정도 가격이라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들면서 총평. 저는 디자인, 프리우스에 그동안 연비에 치중하다가 망쳐버린 이상한 디자인, 정말 제대로 쌈박하게 잡았고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의 필도 나는. 두 번째, 차를 키우고 전고를 낮추면서, 디자인 때문에 전고를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성인 4명이, 그것도 저희 정도 같이 평균 키 이상의 체격의 성인 4명이 제대로 타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공간과 출력까지 확보했다라는 점에선 하이브리드 시스템 끝판왕이다. 마지막 기술, 거의 완성도 99점, 100점 만점에 99점에 달한 기술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소한 단점들도 있겠죠. 물론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풀옵션 차량은 엉차도 달려있고 열선 핸들도 달려있고 가죽 시트에 뭐 전동 시트도 달려있겠지만, 그 다음에 트렁크도 전동은 미국산 패키지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완성도가 정말 좋아졌다. 25년 만에 1997년 1세대 프리우스가 나와서 제가 1세대 프리우스도 계속 타봤는데, 일본에서도 25년 만에 토요타가 사고를 쳤다. 제일 큰 사고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주행 성능과 공간까지 잘 잡아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사양을 시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타봤을 때, 이 정도 가격에 가격만 엔트리 트림이 이 G그레이드 정도 사양이 한 3,500만원 정도의 전륜구동에 온다면 상당한 폭발적인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잘 맞는 차다. 그리고 서스펜션부터 주행 성능까지 제대로 100, 30, 40km까지 크게 문제 없이
하체까지도 제대로 보강한 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잘 만들었네요, 토요타. 오랜만에 칭찬해 봅니다. 자, 우리 임 선수. 저도 이제 디자인의 변화가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프리우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지루하고 못생기고 연비 때문에 타는 차, 그러니까 연비를 원툴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약간 쿠페가 어느 정도 연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바뀌고 그거를 그렇게 바꾸면서도 이제 효율을 챙겨냈다는 게 네, 저도 그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프리우스를 기존에 다 연비 때문에 그냥 연비 때문에 산 차 그렇게 되는 사람들만 보여서 그런지 좀 구두쇠 같고 그런 이미지인데 예를 들면 이제 5세대 프리우스는 나 디자인이 이뻐서 샀어. 그쵸. 연비도 좋다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동차 마니아급에서도 야, 이 디자인 너무 예뻐서 그런 점 굉장히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크라운 타면서도 느꼈지만 토요타가 이제 좀 지루한 차,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것이랑 지루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사실 토요타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고장나지 않고 이제 효율이 내구성.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운전을 하면서 뒤에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 1차선인데 뒤에 차가 붙으니까 네. 뒤에 차가 붙었다라고 지금 알려주네요. 띵 소리가? 네. 이런 그러니까 운전 매너에 대한 이런 기능들은 한국에 좀 많이 깔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1차선에서 저도 주행을 하면서 안 비켜주는 차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에서도 이제 현대차랑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좀 젊고 영한 감각으로 넘어가면서 좀 스포티하고 기존에 지루했던 토요타 이미지를 깨는데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효율이랑 내구성은 당연히 토요타니까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토요타 차를 그렇게 호감 같지 않은 너무 부드럽고 연비만 중시한다고 생각했던 우리 임 기자도 오랜만에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나도 토요타 연구도 하고 토요타 참 여러 가지 애증이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오랜만에 사고 싶은 차. 저번에 크라운 크로스오버 2.4 터보도 듀얼 부스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요건 이제 우리의 경제력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경제력 때문에 산 차가 아니라 디자인 때문에 샀어. 뭔가 이런 위안거리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선 칭찬해주고 싶어. 토요타 요 차 디자인 한 사람 칭찬해주고 싶어. 자,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까지 주행 성능부터 정말 디자인 잘했다 칭찬을 해보면서 나고야에서 프리우스 시승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프리우스 잘 만든 차네요. 여러분도 저희 디자인부터 또 인테리어까지 상세 기능까지 내용들 봐주시면서 카가이 다음번 또 해외 기획 취재 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 저희 휴게소 갑니다.